임신 준비 과정에서 이 시험관 시술할 때 여러 번 시술했는데도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난소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 채취되는 난자 개수가 많지가 않고 또 냉동 배아가 적으니까 이 과배란 시술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. 대체로 이 시험관 시술 3일차까지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후부터는 성공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. 난소 기능이 약한 경우에 이 시험관의 수는 고차수에 진입을 하는데 이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또 이 시술을 쉬었다 하기에는 난소 나이가 더 나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시험관 시술을 오래 멈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. 오늘 문의를 남긴 분의 경우에는 현재 40대 중반이신데 시험관을 지난달까지 한 10차까지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. 난자가 잘 안 나오기도 했고 또 나와도 한두 개 나오니까 모아서 이식을 할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. 배아질은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착상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을 주셨어요. 사실 가장 어려운 케이스의 난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시험관은 회차가 늘어날수록 난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또 난포를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초반에는 안전하게 이 난자 숫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관을 할수록 난자 채취 개수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 과배란 자극 때문에 이런 난자의 개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난소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이에요.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 자궁 내막의 두께도 같이 얇아지는데 이것이 이 착상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. 특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. 난소 나이가 43세였는데 시험관 시술을 한 1년 정도 받고 나니까 급격하게 이 48세가 되었다.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것은 이 시술에 대한 자극 때문이 아니라 이 43세와 48세 사이 간격이 난자 개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난소 기능이 40대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고차수 시험관, 특히 이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냉동배아가 잘 안 나오고 가배란 시술이 반복될 경우에는 너무 반복된 시술도 좋지 않지만 또 휴식기를 너무 길게 가지는 것도 남은 난자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. 만약에 이 시험관 시술 계획하신다면 1년에 4번 정도의 이 가배란 시술 차수를 계획하시고 그 사이에 휴식기를 가지는 스케줄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 휴식 기간 동안에는 시술로 인해서 무리를 받았던 난소, 자궁 상태를 충분히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임신 준비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 안 좋아진 난소 기능, 난자의 개수를 되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난소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또 단일 난자질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생활 관리가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. 또 한방 치료가 보조적인 요법이 될 수가 있어요. 난자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은 식습관, 우리 규칙적인 식사 시간 맞추는 것, 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, 또 조리 방법, 또 수면 습관, 정해진 시간에 자는 수면, 이 섭파 수면 3, 4단계를 유지하는 수면 관리, 또 운동, 금주, 금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 배아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금주, 금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겠죠. 시험관 시술하시면서 채취가 어려웠던 분들이나 또 자궁 내막 두께가 얇은 분들은 한약 치료와 침 치료, 수기 치료 등 병행해서 시험관이 가능한 상태까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. 시험관 사수가 길어지면 사실 시술받는 여성의 경우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도 많이 불안정해요. 배우자 또 주변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임신 준비는 함께 하는 것이고 특히 고차수 시험관 시술의 경우에는 배아의 문제로 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몸 관리 병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